바로 어느 여름날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도 찍으면 될 줄 알았죠. 근데 뭘 만들지?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무슨 그냥 막 끄적거려 봤습니다. 가방 진부하고, 지갑 이것도 진부하고, 뭔가 신박한 게 필요한데 말이죠. 이거 괜찮은데? 어떤 걸 해야 떡상을 할까요? 사실 유튜브 버튼도 너무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최신 기술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유튜브 버튼은 구독자 수에 따라 이건 아는 건데 지급되는 이것도 안 되는 건가? 꼬우면 직접 만드실 건가요?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버튼의 도면을 만들어줍니다. 이 도면을 패턴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잘 붙여서 외곽을 커팅해보죠. 먼저 칼금을 넣어 접을 수 있게 합니다. 패턴을 접어서 커팅하므로 완벽한 대칭의 라인을 만들 수 있죠. 다음은 한쪽 면을 커팅합니다. 곡선이 어렵지만 천천히 섬세하게 커팅하면 어렵지 않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른 부분을 사용해 다른 부분들도 커팅하겠습니다. 이 자른 부분을 잣대로 사용하면 완벽한 대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패턴을 사용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죽을 꺼내 보겠습니다. 먼저 심지 작업을 위해 스플릿 가죽을 준비했습니다. 패턴을 올려놓고 심지를 그려줍니다. 심지 가죽을 많이 잘라둘 계획입니다. 스플릿 가죽은 대략 2mm인데 제작할 제품의 두께는 40mm이기 때문에 겹겹이 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 재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르기 편하게 크게 나눠 놓겠습니다. 정교한 커팅을 위해선 작업하기 편한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잘라보죠. 먼저 선을 따라 직선 라인을 잘라줍니다. 겹겹이 붙이기 위해선 사이즈가 최대한 같아야 작업하기 편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선을 따라 정교하게 잘라줘야 합니다. 이어서 귀퉁이 라운드를 커팅해보죠. 라운드 커팅도 칼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속정확하게 완벽한 곡선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이렇게 겹겹이 붙일 심지 조각들을 전부 준비했습니다. 이 심지들을 서로 다른 색으로 교차하여 배열해줍니다. 그리고 전부 붙여보죠. 완벽하게 접착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본딩해줍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칠해줘야 본딩을 골고루 발라줄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인이 딱 맞게 정교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압착해서 완벽히 부착합니다. 좋습니다. 깡깡하네요. 나머지 조각들도 마저 붙여보죠. 이렇게 스플릿 가죽을 사용하면 어떠한 모양이라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완벽하게 겹겹이 붙었습니다. 아주 때리기 좋게 생긴 게 누가 좋아할 것 같네. 다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버튼에 유리한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사방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우선 균일하게 각을 깎기 위해 스플릿 가죽 한두 개만큼만 PR을 해주겠습니다. PR 하다 보면 날이 무뎌집니다. 더 완벽한 퀄리티를 위해 날을 세우면서 작업합니다. 그리고 깎은 면에 물을 뿌려줍니다. 가죽이 물을 먹으면 섬유층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집니다. 이걸 케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케이싱 상태로 슬리커를 문지르면 면을 깨끗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더 깎아보겠습니다. 더 둥글고 매끄러운 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정교하고 세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깎을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매끈한 곡선을 만들기 위해
사방 라운드를 더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표시한 만큼 PR을 해줍니다. 우선은 가죽 한두 개만큼 더 깎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색상의 가죽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 경계를 일정하게 다듬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서로 다른 색상을 등고선으로 사용하는 셈이죠. 계속해서 각진 부분들을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최대한 얇게 PR해서 각을 깎아주면 매끈한 곡선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옆면을 다듬어보죠. 튀어나온 부분을 꼼꼼하게 갈아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면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물과 슬리커를 사용해 면을 눌러주므로 완벽한 평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섹션을 나눠 작업해주면 손쉽게 유려한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죽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메인 가죽은 일제 쉘코드원입니다. 말 엉덩이 부위에 매우 극소량으로 나오는 특수 가죽으로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싼 가죽입니다. 즉 이 말은 돈이 없는 저는 아주 정교하게 작업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정교하게 재단해보죠. 우선 옆판을 위한 긴 스트랩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단면 마감을 먼저 처리해줍니다. 모서리를 정리해주고 단면을 겉감과 같은 레드 컬러로 염색해줄 겁니다. 오늘 사용할 수성 염료입니다. 섬세한 작업을 위해 면봉에 잘 적셔서 칠을 단면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께 걱정 없이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본딩 작업을 해보죠. 구석구석 잘 발라준 뒤 열을 가해 접착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에 붙여줍니다. 조심스럽게 정교하게 붙여줍니다. 다음 이어지는 부분을 마감해줍니다. 가죽이 작아서 한 번에 두를 수 있는 스트랩을 만들 수는 없지만 단차가 생기지 않게 신경 써서 붙여주면 짧은 스트랩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계속해보죠. 깔끔한 바느질을 위해 미리 옆면만 그리프로 바느질 구멍을 타공해줍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앞뒷면을 마저 붙여줍니다. 적당히 자른 가죽을 붙이고 단단히 압착해준 다음 옆면에 따라 커팅해줍니다. 뒷면에는 각인을 해줍니다. 8월,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굴곡진 면은 패턴으로 미리 자르면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재단한 가죽을 먼저 붙이고 커팅하면 정확한 사이즈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서리를 베벨링하고 크리저로 장식선을 그린 다음 단면 염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포코놀이라는 왁스 마감제를 사용합니다. 이 마감제를 사용해 반짝이는 단면을 마감할 수 있죠. 이제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바느질을 위해 앞뒤판에도 바늘 구멍을 타공해줍니다. 이어서 마름 송곳을 사용해 더 정확한 바늘길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제품은 가죽공예라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 핀실로 스티치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오늘 해볼 바느질은 박스 스티치입니다. 작업 방식은 기존 손바느질인 새드 스티치와 같습니다. 차이점은 1대1로 맞닿아 붙인 새드 스티치와는 다르게 박스 스티치는 90도로 접합된 면을 바느질하는 것입니다. 이 바느질을 위해 바늘 각도를 45도로 균일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바느질이죠. 하지만 입체적인 제품에 면이 딱 떨어지는 느낌을 살린 데는 이만한 바느질이 없습니다. 포인트를 파악하면서 차근차근 바느질해주면 누구든지 정교하게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마감해주면
어느덧 마지막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죠. 패턴에서 재생 심볼을 커팅해줍니다. 그리고 패턴을 사용해 가죽에 정교하게 커팅해줍니다. 다음 커팅한 부분을 과감하지만 섬세하게 제거하면 됩니다. 네, 잘 됐네요. 그럼 마지막 조각을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평범한 공예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나아가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마감까지 해주면 완성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유튜브 해보겠다는 결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열심히 할 테니 좋아요, 알림과 구독 설정 좀 부탁드려요. 제발요. 암튼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